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 시간에는 골든 버그와 골든 버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이제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볼까요? 맥바르와 맥바르, 그죠?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가족 내 행복한 리더십, 적절한 세대 간 관계로 이루어진 효과적인 가족 구조이다. 효과적인 가족 구조이다. 그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가족이라는 건 건강한 가족은 뭐래지? 건강한 가족은 28쪽에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배분된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이 부모나 보호자 같은 리더가 일정한 방향성, 그 다음에 지침을 제공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지금보다 지나치게 권위적이지 않고,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따라. 현역 드라마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권위적이지, 그냥 지나치게 권위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상호 존중 기반의 위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를 따라서 이는 자녀의 안정감, 그 다음에 가족 내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온화한 분위기에서 개인 차이와 성장을 존중하는 가족 환경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화한 분위기. 어,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그 아이가 성장했는가 하면 그 아이의 표정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온화한 분위기에서 개인 차이와 성장을 존중하는 가족 환경. 이건 뭐예요? 가족 구성원 각자의 성격, 그다음에 가치관, 관심사,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서로 존중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 자율성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합니다. 자율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수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의무예요, 의무. 세 번째는 예측 가능한 유연한 가족 규칙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가족 환경이다. 이건 뭐냐? 가족 규칙은 있어야 하지만 너무나 규칙은 정해져 있지만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는 규칙이 이상적이다. 그 다음에 가족의 협력과 주도성으로 공동 목표, 개인 목표 달성을 이끄는 가족 원동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은 단지 함께 숨쉬고 함께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단이 아니라 그저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협력자, 협력체, 조력자, 그죠? 이런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 다음에 개방적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버버버 하면서 아빠가 무서워서 표현을 못해. 이게 제 사례를 들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아들한테 트럼펫을 시켰어요. 근데 아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너 아빠한테 얘기를 해라.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애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아빠의 귀에 눌려버려가지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발달적 변화와 위기에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발달적 변화, 위기에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가족은 29쪽에 있습니다. 가족은 고정된 구조가 아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제 성장이 되는 거야. 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역동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의 세계주기, 뭐 사춘기, 은퇴, 외부 위기에는 뭐야 지금 실직, 그죠? 리타이어. 그래서 질병 유연하게 대처하고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가족의 회복 탄력,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배우셨죠? 레질리언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역동적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체계와 공유된 목표 신념을 가진다. 이거는 초월적 가치체계, 가족 구성원의 공유된 가치와 신념이 존재할 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족의 전통과 행사, 긍정적인 사고와 유머,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중요한 가족끼리 형제들이 잘 모이고 친척끼리 잘 모이는 그런 가족 행사들. 저희 딸이 그 시댁이 몇 형제냐면 아버님이 참고로 목사이십니다. 아버님이 6녀예요. 그 형제들이 36녀 중에서 맨 맞이에요. 아버님이 56년생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 밑에 있는 동생, 여동생, 남동생 컨트롤을 잘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잘 따라주고. 그래서 우리 애가 결혼하기 전에 뭐 플랜들 어디 계곡에 가니 플랜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때 제 딸하고 제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플랜 카드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놨어. 무슨 무슨의 가족 야유회. 이래서 출시는 가족 하게 야유회 해가지고 대부분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이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아 여기는 참 형제간의 우애가 좋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왈쉬. 왈쉬는 가족의 탄력성은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유연하고 협력적인, 그죠? 유연하고 지금 협력적인 관계 방식을 채택하고 적응력, 회복 능력, 그죠? 레질리언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가족의 탄력성. 탄력성을 가진 가족은 다양한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그러니까 내실렸어요. 해고탈렸어. 그죠? 역동적인 책에 있어서 어떤 위기가 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서로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 왈시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외부 스트레스나 내부 갈등, 뭐 그죠? 부부 갈등도 있고, 뭐 사춘기, 뭐 이런 거. 지금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거죠. 가족의 탄력성. 자, 이제 가족체계 발달을 한번 봅시다. 가족체계의 발달은 여기서 나오죠. 가족체계의 발달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 이게 빠져 있네요. 그죠? 왈쉬 다음에 가족체계의 핵심 요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연성,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어떻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연성, 플레이스빌러티, 그 다음에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은 여기는 가족 탄력성의 핵심이다. 어떤 위기가 돌아왔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가족 탄력성의 핵심이다. 뭐야? 서로 대화로 이끌어야 되는 거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정서적 유대와 지지, 그다음에 공유된 의미와 가치, 그다음에 외부 자원 활용 능력. 그래서 여기 뭐 중요한 게 뭐예요? 외부 자원 활용 능력 뭐예요? 가족 내부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지역사회나 친구나 사회복지기관 등 외부의 지지체계와 연결되어 있는가 또는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의 자원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의 지지 체계도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체계 발달에 있어서 30쪽에 핵가족의 발달 체계, 발달 단계와 발달 과제를 보겠습니다. 가족 체계의 발달적 측면은 가족 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족 발달 이론의 바탕을 둔 가족생활 주기와 그에 따른 발달 과제는 듀발에 의해 처음 제시돼. 가족 발달 이론 누구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다고요? 듀발. 그래서 이 듀발은 전이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어떻게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에 가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개개인과 가족 시스템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족 생활 여기서 유영주와 전효정, 호정이가 전효정이네요. 연구 결과를 절충한 7단계를 지금 여기서는 구분을 했습니다. 신혼기 가족, 여기서 나온 책을 봅시다. 여기 너무 글자가 작지요? 신혼기 가족, 그다음 유아기 자녀, 신혼기 뭐야? 자녀 출산 전까지 우리가 신혼기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유아기는 첫 자녀를 출산했을 때 6세 이전까지 얘는 초등학생이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7세에서 12세까지. 청소년기는 중고등학교를 우리가 청소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년기 자녀 가족, 성년기 자녀 가족은 결혼하기 전에 자녀가 이제 20세가 넘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년기 자녀 가족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녀 독립기는 막내 자녀, 그러니까 다 첫째는 첫째 아니 두 가족이 두 명이 자녀가 있으면은 첫째, 둘째까지 결혼하기 전에까지를 자녀 독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낭 결혼시켰어. 그 다음에 사망까지 가는 단계가 노년기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나오면은 나중에 이 가족 발달 단계에서 학령기, 성년기, 뭐 자녀 독립기에 대해서 발달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가족 여기서 컴퓨터와 맥골드릭 여기서 또 노년기 여기서는 결혼 전기를 추가해서 어떻게 결혼 적응기 자녀 1단계 결혼 전기 결혼 적응기 그다음에 자녀 출산의 양육기 자녀 청소년기 자녀 독립기 또 노년기 가족 맥바르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33쪽에 보면은 자녀 요인을 배제하고 부부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자녀를 배제하는 거야. 지금 맥베리와 맥베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 부부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신기, 그다음에 결혼 초기, 결혼 중기, 결혼 후기 해서 이 네 단계로 해서 결혼 생활 단계와 발달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 발달 과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쪽 보면 재구성 과정 가족의 발달 과제. 지금 이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혼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졸혼도 많습니다. 그도 별거. 그죠? 그 다음에 이혼과 사별에 따른 한부모 재혼 가족이 계속 증가하면서 가족 상담자들은 어때? 현재 사회 변화로 인해서 가족 재구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개입할 일이 많아진.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이혼을 경험할 때 공통적으로 거치는 4단계와 이 단계마다 요구되는 발달 과제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죠? 그래서 카카오와 지금 맥골들이 그 이혼 과정에 따른 발달 과제를 지금 이혼 전 의사 결정, 그다음에 이혼 협상, 이혼, 이혼 후 제가 오늘 이렇게 네이버를 보다 보니까 연예인 그 이혼한 가정에 그 연예인 한 명이 그 부부 연예인이 누구다 하면 금방 알 겁니다. 이게 본인 감정을 애한테 감정이입을 안 시키면 된다. 왜? 자기들 부부의 문제를 애한테 자기의 감정을 전하면 안 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더라고. 아, 참 성숙한 연예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쪽에 보면은 재혼 가족의 경우 총 가족과 그죠? 여기서 아까 지금 카토와 맥골 드리긴 나왔죠? 여기서 시간이 되면 이런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혼 가족의 경우 초혼 가족과 다른 복잡한 정서적 구조는 그죠? 재혼을 했어. 이쪽 자녀가 있을 거고 저쪽에 자녀가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또 다른 가족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관계를 잘, 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재혼에서 잘 유지를 하다가 또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가족과의 이별 경험, 다른 가족의 역사, 즉각적인 사랑의 신화와 충성심, 그 다음에 갈등, 두 가족에 소속된 자녀 등이 재혼 가족의 특성이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이 자기 아는 사람이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해서 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재혼을 했는데 그만큼의 생활비만 주는 거예요. 생활비만. 그리고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재혼하기 전부터 내던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험료는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보험료 낼 돈은 이 여자분이 저축해놨던 돈으로 다 내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을. 근데 그게 다 고갈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불안 증세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면 이 통장을 다 맡겨야 되는데 이 남자들의 심리가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재혼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재혼하는 건 그거 같아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남자한테 같이 더불어서 가고 싶다는 그런 심리. 나이가 들면서 여자들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심리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실망과 후회와 낙심과 내가 왜 그랬지? 자기 발등을 찢는 결과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족의 재혼이 둘이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재혼 가족의 발달 단계와 적은 독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카터와 맥골드릭에 의해서 재혼 가정의 지금 재혼 결정, 그다음에 재혼 가족 설계 및 생활 계획, 재혼과 가족 계획 구성원. 그 다음에는 단계의 전이기와 가족 문제를 보겠습니다. 35쪽에 맨 밑에 있습니다. 가족의 시간에 따른 발달 단계와 과제를 이해하고 동시에 심리적 관점에서 가족 체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족의 역기능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가족의 역기능이 커질 때는 어떻대요? 가족 발달 단계가 바뀌는 전이기에 그죠? 그 역기능 것으로 단계 바뀔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족 상담자는 가족 상담자는 가족의 발달 단계 전이기에 달성해야 할 발달 과제를 어떻게 돼? 전이기에 달성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 과제를 이해하고 현재 가족 스트레스뿐 아니라 거친 수직적 스트레스와도 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밑에서도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이 수직적 스트레스의 연관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자, 36쪽의 맨 밑을 한번 봅시다. 가족 상담자는 항상, 그죠? 한 개인을 상담할 때는 한 사람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그 가족까지 다 상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가족 상담자는 항상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족 구성원들이 새롭게 구성된 가족 구조에 적응하고, 그죠? 적응을 잘 해야 되겠죠? 잘 적응하고,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발달 과제를 달성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이제 가족의 특징, 현대사의 가족의 문화와 해체에 있어서 현대사 가족의 특징은 뭐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혈연 중심적인 대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핵가족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조와 상호작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지금은
현대 살아가는 이 가족은 불안정성을 겪고, 이 불안정성을 겪으면 어떻게 해서 생활 문제 불씨가 되는 거죠. 그죠?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를 한번 봐서 37쪽에 가족은 공동의 목표를 함께 가지고 공동, 그죠? 이게 가족입니다. 행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다. 따라서 그들만이 가진 독특한 생활 습관과 행동 양식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과거의 가족 구조는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과거의 구조를 구조적인 기능적 이념적 측면에서 과거의 가족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을 겪고 사회 문제의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음, 38쪽에 한번 봅시다. 38쪽에 가족 구성원들은 동일한 가족이지만 38쪽에 보세요. 세대, 성별 차이에 따라서 가치관, 그 다음에 사고방식의 변화 속도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가족이지만, 그죠? 그 세대나, 그 다음에 그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 성별에 따라서 가치관이나 이런 사고방식을 남자 세계와 여자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죠. 상이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조정과 서로 다른, 여기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주자. 서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현대 가족은 어떻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강조되고 서로에게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간주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 그죠? 계속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가족 안정성의 저하,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 부모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 같은 문제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가족의 다양한 문제점이 뭔지를 이거 지금 금방 얘기했습니다. 현대 가족의 다양한 문제점. 진짜 문제가 많아요. 현대 가족 기능의 감소. 그죠? 여기서 보면 세대 간의 차이, 부부 간의 불합.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혼하고 조론하고 부모 역할 모델 부족. 좋은 부모 밑에는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없어요. 왜? 폰으로 해서 저도 애 아빠한테 할 얘기 있으면은 저 방에 있으면은 거의 그냥 귀찮으니까 전화로 해요. 전화로 하다 보니까 만나서 얘기할 때와 전화로 용건만 얘기할 때 이 대화의 부족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가족 기능 수행에 장애로 작용하여 가족 문제 발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뭘까요? 그래서 문화적 차이 39쪽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차이, 그 다음에 다양한 가치 체계, 행동 양식의 혼란으로 갈등과 불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대화가 없어요. 살아가느라고. 자, 이제 문화적 차이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문화적 차이는 가족 구성원은 여기서 동일한 가족 내에서 연령과 활동 배경에 따라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다. 금방 얘기했죠. 39쪽에 위에. 그래서 가족 내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 틀려요. 가치관도 틀리고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도 다 다릅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어때? 가족 내 소통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을 서로 어떻게 되겠어?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여성 사회적 참여 증가로 인한 갈등을 한번 봅시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로 인한 갈등.
자,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인해서 어때요?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하면 다 자기가 그래도 다 대학까지 나오고 했던 제 딸도 아까워. 그렇지만 지금은 본인이 선포해서 나는 아이를 당분간 키우겠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세대 때는 주부의 역할만 했습니다. 주부의 역할만 했지만 지금의 이 세대들은 주부의 역할, 자녀도 양육,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멀티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멀티.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의 주부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에서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로서 생활할 때는 그 남편이 그렇게 힘들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역할을 하다 보니 저희 센터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막 새벽 한두 시까지도 공부하다가 간 적도 있어요. 음,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음, 힘들어. 서로 역할 책임을 갖다가 분담해서 이제는 이건 네 일이니까 네가 해야 돼. 그럴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 혹시 여기 전업주부들 계시잖아요. 남편한테 잘하세요. 남자들 지금 너무나 힘들게 이 사회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치매로 와요. 왜 치매로 오는지 아세요? 해마가 그 스트레스는요, 이 해마가 망가집니다. 이 해마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인지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해마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푸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밖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귀가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또 부인이 잔소리를 해대고 그 뭐라 그러네? 이해했어요. 너무나 힘들게 사회의 역할을 저 남자 대표들을 저는 고양시에서 여성들보다는 여자 대표들보다는 남자 대표들하고 되게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자들은 시기 질투가 많아. 그냥 남자들은 그냥 그 얘기하고 딱 끝. 그래서 저는 남자 대표, 남성분들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남편분들도 잘 보듬어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이 잘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결손 가정 증가, 결손 가정 증가를 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결손 가정 증가 보기 전에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로 인한 갈등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사 일은 주로 여성이 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몇 프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사회적 역할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의 뭐 부장이다 과장이다면 그 조직에서 그 지위에 맞게 역할도 또 해 나가야 되고 그럼 집에 오면 또 주부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너무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와 관련된 뭐예요? 지금 육아와 관련된 아동복지, 여성복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가사 분담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생활하는 여성분들,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남자 선생님들 서로 이해하는 상호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가정 증가, 이혼 증가, 배우자 부정, 자녀 유기들과 같은 결손 가정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가. 그죠? 이혼이 갈수록 저희 딸이 이제 영어학원, 초등학생, 중학생, 그 반인데 초등학생 애들 와서 그래. 너무 그냥 엄마 아빠 이혼한대요. 얘기하는 거야. 저희 때는 창피해도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창피해도 이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엄마 아빠의 대화를 옆에서 안 듣는 척 하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혼 가정이 30%에서 40%는 된다. 아, 진짜 많더라고요. 이혼 증가. 그다음에 배우자 부정. 음. 그다음에 자녀 유기. 이게 미혼모들. 아우, 임신했어? 미혼모들. 왜 미혼모들 쉽게 같은 데 있거든요. 거기 가지. 왜 아이를 낳고 나서 뭐 모텔에서 버리고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그러니까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 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문제 등이 더욱 드러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혼 증가나 배우자 부성이나 자녀 유기 등과 같은 결손 가정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양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부에는 이제 그 예산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이 예산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이혼 그 한부모 가족 아이들에게는 학원비를 얼마 정도 이제 음, 주자 해가지고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는데 5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무슨 학원을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저희가 토론도 하고 그래서 얼마를 배정을 할 것인가, 배분을 할 것인가, 한부모 가정이요. 그죠? 이 한부모 가정에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손 가정은 그래서 아동이나 가출 및 지금 40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가출, 비행 청소년 등의 문제가 더욱 심하다. 요즘 아이들 심각하죠. 저는 주변에서 말로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옆에서 학폭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저는 지켜보면서 참,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청소년 범죄 증가를 보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증가. 인사상 범죄 증가는 뭐냐? 상증, 미성숙한 가족 구조. 그다음에 가부장적인 부모, 범죄 전력, 부모의 정신적 문제, 그죠? 부모의 정신적 문제와 자녀의 범죄에 관한 상관관계가 높게 나다. 한번 봅시다. 가정 환경과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가정 환경,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인성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여기 계시다면은 아이들의 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과 학원 범죄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문제를 겪는 아동들의 그 많은 수가 부모나 가정, 환경으로부터 범죄로 유인되는 경험들, 그러니까 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따라서 미성숙한 가족 구조, 그 다음에 가부장적인 부모, 거리의식에 그냥 박힌 부모, 또 범죄 전력, 또 부모의 정신적 부모가 범죄에 전과가 있는 부모의 정신적 문제, 음, 이러한 문제는 자녀의 범죄율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제적인 압박,
사회적인 문제, 가정 내 분쟁으로 인한 부모, 자녀 간의 불안정성 등도 범죄율 상승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돈 가지고 싸우고 있어.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돈 가지고 싸워. 아이는 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겠어요? 집으로 오고 싶겠어요?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눈만 보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떠드는 거 밖으로 끼리 유선적 비슷한 또래를 만나면 내가 마음의 위안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30대가 됐으니까 우리 10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따뜻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요, 부정적인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아이. 제가 이제 자, 노인 전문가로서 참 이건 생각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 외로운 어르신들이.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정의 분열과 이동은 노부모와의 동거를 어렵게 하죠. 옛날에는 부모 모시는 게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안 살고 부모를 어떤 식으로 봉양을 하냐면은 본인들은 아파트에 살고요. 부모들은 근처에 있는 빌라, 작은 빌라를 얻더라고요. 작은 빌라나 아니면 소형 20평 안팎 그런 아파트를 얻어서 이제 부모님과 동거가 아니라 서로 기능적으로 떨어져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너무나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디 이제 제가 동네를 갔는데 빌라에 노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회복지부의 국장님한테 왜 이렇게 노인들 했더니 아파트는 바로 아파트에 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얻어준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요? 그런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편안하게 내가 뭐 편안한 옷차림으로 있든 머리가 헝클어진 자세로 있든 사는 어때? 며느리 눈치를 봐야 돼요. 며느리 눈치만 봅니까? 아들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불편. 그래서 저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사는 게 가장 현명한 노인 노부마의 동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부부 중심으로 핵가족화되면서 개인주의와 전통적 권위 상실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노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수유가, 무감, 생활수가 없으니까. 저희 엄마도 83세 돌아가셔, 2016년도에. 외로우니까 전화를 하는 거야. 못 듣죠. 그럼 엄마 운전 중에 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그 사람이 노인복지를 한다고 이러고 있어. 어떨 때는 제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하늘나라에서 엄마 만나면은 진짜 엄마한테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런 생각이 들면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엄마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부모 계시다면은 전화 하루에 그냥 힘씩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부모님들은 누가 전화해서 같이 말이라도 섞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내 자녀가 중요한 만큼 우리를 낳아주신, 그렇죠? 나를 낳아준 부모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고 다 올빵했는데 지가 혼자 잘나서 큰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거기에서 오는 우울감과 소외감과 부족감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시간이 되면은
하루에 한 통화, 이틀에 한 통화라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세요. 아셨죠? 자, 우리 오늘 가족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